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2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죠. 7개 분과를 두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인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위, 코로나19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이런 걸 두겠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발표를 좀 당기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이 너무 궁금해하고 또 인수위가 빨리 안정적으로 출범해야 새로운 내각이나 대통령실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 이건 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문위원,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거의 2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그러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제 임명이 된 거고 나머지 이제 인수위에서 일할 사람들을 일부 발표를 했는데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었죠. 이철규 의원. 이 사람을 당선인 비서실 총괄보좌역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활약을 했던 김은혜 의원을 대변인으로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던 경기도 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을 또 특별보좌역으로 그 다음에 이도훈 홍익대 교수도 특별보좌역으로 근데 이도훈 이분은 그 기획 같은 거 이런 걸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홍보 기획 같은 거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좀 예외이긴 하지만 비서실의 정무 1팀장으로 정희용 의원 초선이라고 하고요. 정무 2팀장에는 이상휘 씨. 근데 이상휘 씨는 그 후보 비서실에서 기획실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 동아일보에 이제 고소영 캠코더 이런 거 수첩 인사 이런 거 생각 안 나냐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1호 인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철규 의원까지 이렇게 보면 대략 결국은 MB계 인사 주축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우선 일별하면 그렇죠. 일별하면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윤핵관들 아니냐. 원래 윤핵관이라고 해서 3명을 지목을 했습니다. 장제원, 권성동, 거기다 윤한홍 의원 이렇게 됐는데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기여를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는 결국은 윤핵관 인사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핵관, 핵심 관계자라는 뜻은 사실은 어디든지 어느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어느 조직이든지 핵심 관계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보건대 이제 야당이 됐죠. 민주당에서 비판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설령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다수가 그래 그거 정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부터 우선 동아일보 사설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 고소영, 캠코더, 수첩인사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장면을 유권자들이 떠올릴 것으로 본다. 그게 이제 첫 단추가 장제원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거였는데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도 똑같아지는 것 아니야? 고소영 인사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이거 편향된 인사 아니냐?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MB 정부의 초반에 국정 동력이 이 고소영 인사 그 프레임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 인사. 자기 수첩에 있는 친박 아니면 안 쓴다. 이런 거죠. 옛날부터 자기가 이런 거 저런 거 관찰해봤는데 친박 아니면 안 쓴다 하는 그 수첩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동이 있는 인사나 아니면 무슨 전문성이 특별히 눈에 띄거나 탕평 인사나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자, 이래가지고 이게 국정을 제대로 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내지는 탕평 얘기 공약에 넣어놨는데 전혀 지킬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MB 그 초기에 그 고소영 이런 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여하튼 일종의 약간의 타격을 받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캠코더,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 사람들로 다 채워서 캠코더 인사, 또 이런 공격을 지금의 국민의힘에 전신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고소영 인사처럼 파장이 크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꽤 부담스러웠던 세평이었다, 인사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장제원, 이철규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딱 등장을 시킴으로써 윤핵관 인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일단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윤핵관이라는 인사 프레임 가지고서는 그렇게 뭐 큰 데미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뭐 누구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이제 내일 뭐 인수위원장 발표한다고 하고요. 오늘 뭐 장제원 실장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안철수 대표가 뭐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내일 이제 인수위원 아마 24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윤석열, 그게 뭐 어떤 사람이 발표될지 모르지만 지금 장제원, 이철규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중용하는 것을 보면 결국 윤석열 당선인도 자기 그 주변에 자기와 친밀한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고소영, 수첩, 캠코더 이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고소영 뭐 이래서 민심이 MB 초반에 흔들리다 보니까 광우병 조작 사태 같은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미국산 쇠고기 뭐 수입한다고 하니까 뭐 거기 광우병 때문에 뭐 뇌송송 구멍탁, 말도 안 되는 조작이죠, 사실.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중에 가장 많습니다. 저도 미국산 쇠고기 많이 먹습니다.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도 많이 먹었고요. 미국산 쇠고기가 뭐가 문제예요? 근데 뭐 마치 그걸 먹으면 금방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조작을 했던,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의 바탕, 배경이 뭐냐면 바로 고소영 인사 때문에 소외됐다 또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조그만 불씨에도 흔들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 어떤 균형이나 뭐 이 이름이 국민통합정부 아닙니까? 통합에 뭐 맞는 몇몇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만약 있다면 공격을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그 통합형 또는 탕평 인사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민심이 흔들리는 일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 윤핵관이라는 장제원 의원을 딱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하니까 바로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은 고소영, 수첩, 캠코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 인수위원 발표되죠. 만약에 거기서 뭐 별다른 게 없으면 또 이제 앞으로 곧 내각 명단 이런 거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은 틀림없이 그걸 보고서 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프레임에 잘못 걸리면 민심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 또 민심의 역풍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윤석열 그 인수위에는 뭐 이 검증하는 검증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인수위원 이제 뭐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면 오늘 뭐 거의 다 확정됐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의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보.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면밀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찾는데 민주당에서 이거 뭐 고소영 같은 그런 정말 그 국민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뭔가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MB 시즌2 이렇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지지가 남아있다. 지금 일반적인 평가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지가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MB 시즌2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프레임에 걸리는 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적어도 우리 국민의 다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 장제원, 이철기 의원 뭐 이런 사람들로 첫 번째 인사를 하니까 우선 언론사 한 군데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데서부터 뭔가 사설로 쓰고 이런 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주의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의보가 내일 만약에 인수위원 발표하고 뭐 이러는데 또 거기에서 비슷하네?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은 자기 주변에 뭐 서울법대 출신, 뭐 법조인 출신, 맨 뭐 아니면 검사 출신이 또 국민의힘에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무언가를 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주의보가 경보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건대는 첫 인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런 첫 인사를 보고 저도 우선, MB 때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어떻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후보와 이 경력이나 학력이나 또는 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는 사람을 좀 털어내고 본인들은 아무리 적재적소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털어내고 균형점을 잡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아주 비판적인 인사 프레임에 걸려들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고소영주의보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지나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주의보 발령 단계다. 이 주의보 발령 단계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곧 경보로 바뀔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몇 명 가지고서 왜 호들갑이냐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주의보 단계에서 대비를 해야 경보까지 안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검증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비리에 연루됐느냐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검증이 돼야 되지만 정무적 감각의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균형점을 지금이라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